2002년 월드컵 일본에서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경기, 관중석의 일본 관객들은 마치 홈팀처럼 잉글랜드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모이칸 컷의 베컴이 일본의 국민적 인기를 끌며 잉글랜드는 지구 반대편에서 특권을 누립니다. 상대팀인 아르헨티나, 그들은 조국의 파탄적인 경제적 위기로 월드컵 출전이 무산될 뻔한 역경의 팀입니다. 대표팀의 비행기 표관마저 없다며 협회의 월드컵 불참 선언의 가능성이 대두되던 그때 바티스투타를 비롯한 대표팀 선수들이 자비로 일본행을 결정한 것입니다. 경제난에 시달리는 조국을 위한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싶던 눈물의 경기, 결국 긴 머리의 한 선수가 국가의 역적이 됩니다. 그는 바로 훗날 손흥민의 토트넘 감독이 되는 포체티노입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구 3,000명의 작은 농업 도시에서 태어난 포체티노는 그의 아버지처럼 농부가 될 운명을 타고난 아이였습니다. 그는 전문 농업 학교에서 공부했고 들판에서 뛰어놀며 부모를 도와 농업 기계를 작동하고 쉬는 시간엔 축구를 하며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의 아버지 헥터 씨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의 보수적인 농부였고 어린 포체티노의 삶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골에 많은 아르헨티나인이 아는 유명인이 등장합니다. 훗날 남미 최고의 전술가이자 수많은 감독들에게 영감을 주는 일명 광인으로 불리는 비엘사 감독은 당시 아르헨티나 US 팀의 유소년 코치였고 머피라는 깡촌 마을에 뛰어난 인재가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마치 삼국지의 영웅들이 장수를 찾아 떠났듯 별다른 정보 없이 머피로 향했고 구글맵이 존재하지 않던 당시 비엘사의 일행은 새벽 2시가 돼서야 포체티노의 집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늦은 시간에 고민하던 일행은 결국 포체티노 집의 창문을 두들렸고 그의 어머니가 일행을 마주합니다. 다행히도 포체의 어머니는 비엘사를 알아보고 집안으로 일행을 들이게 됩니다. 농사에 대한 잡담을 서두로 비엘사는 곧 본인이 여기 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당연히 늦은 시간 13살의 포체는 자고 있었고 비엘사는 아쉬운 마음에 포체티노의 자고 있는 모습을 봐도 되냐는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비엘사는 한참을 자는 포체를 지켜보곤 이것은 축구인의 달이라며 극찬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를 영입합니다. 보수적인 아버지도 유명인 비엘사의 요청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포체티노는 훗날 말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났고 엄마는 내가 축구팀에 입단한다는 말을 해줬어요. 그것도 뉴엘스예요. 놀랍게도 그것은 현실이었어요. 가짜 뉴스보다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훗날 다자란 포체티노와 비엘사는 선수와 감독으로 함께 2002년 월드컵에 참가하게 된다는 스토리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여러분도 동감하시나요? 농사를 돕던 포체티노의 하체는 또래의 선수들보다 더 두터웠고 시골 들판에서 기른 그의 야생 본능은 도시의 선수들을 오히려 압도했습니다. 그는 빠른 속도로 강인한 수비수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만화 주인공 같은 그의 성장기는 비엘사의 조련에 불이 붙었고 17세에 뉴엘스와 프로 계약에 이르고 5년 뒤 무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에스파뇰로 이적하게 됩니다. 자다가 영입된 선수가 9년 뒤 스페인에 진출했다는 스토리는 영화로 만들기에도 허무맹랑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1999년 어린 자신을 발탁했던 비엘사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감독에 선임되고 그는 포체티노를 호출합니다. 그의 국가대표 커리어는 2002년에도 이어지며 비엘사와 월드컵을 앞두게 됩니다. 도입 후에 말씀드린 최악의 경제난, 팀의 정신적 지주 바티스투타는 모든 것이 무너져도 우리에겐 축구가 있다는 말을 전하며 월드컵 참가를 감행합니다. 불과 얼마 전 마라도나 시대 월드컵을 우승했던 팀의 시작은 지나치게 비장했습니다. 국가의 자존심 축구를 통해 국민의 희망을 선사하겠다는 의지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심정이었고 마라도나의 은퇴 이후 첫 월드컵 우승을 점친 외부 평가는 그들을 더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시골에서 온 투사 포체티노에게 물론 자신의 마지막 대회가 될지도 모르는 월드컵은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인생 최대의 도전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죽음의 조에는 잉글랜드가 배정됩니다. 얼마 안 된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맞붙은 두 나라, 당연히 잉글랜드의 승리로 끝난 전쟁의 불씨는 여전히 아르헨티나인들의 가슴에 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 비장한 월드컵, 상대는 전쟁 상대국 잉글랜드, 무대는 너무나도 완벽한 형태로 달궈집니다. 이웃 나라의 한국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2002년 모든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눈은 일제히 일본으로 쏠립니다. 전쟁 같은 경기, 심판의 휘슬에 양팀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포체티노의 태클에 잉글랜드 의원은 다이빙을 했고 심판은 페널티킥을 선언합니다. 98 월드컵 아르헨티나전에서 퇴장당하며 국가의 역적이 됐던 베컴이 PK를 성공시키는 드라마를 완성하고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는 다음 경기에서 조별리그 탈락을 합니다. 경기장의 아르헨티나 선수들, 특히 바티스투타는 마치 나라 잃은 사람처럼 울부짖었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경기가 결국 포체티노의 마지막 대표팀 경기가 됩니다.
시골 소년의 현역은 그렇게 저물었고 비엘사의 손을 잡고 농촌에서 일본까지 떠난 그의 여정은 2부 감독편으로 이어집니다. 2002 월드컵으로부터 17년이 지난 5월 감독 포체티노는 그의 아이들과 잉글랜드에 패배한 그날의 경기 다음으로 중요한 경기에 나섭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4강 2차 행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이적 초반 잉글랜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독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쳤을 때 그를 직접 영입했던 포체티노는 한국어 문장을 한 글자 한 글자 외우고 연습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을 사무실로 불러 진심을 전달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외국에서 들은 진심 어린 우리말 문장에 손흥민은 큰 감동을 느끼고 그의 팀에 남아 결국 그를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보낸 주역 중 한 명이 됩니다. 포체티노의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 수 있는 일화입니다. 결승 진출이 확정되고 포체티노는 말합니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놀라운 감정이다. 선수들은 나의 영웅이다. 비엘사의 영웅이었던 포체티노는 어느덧 그가 아버지처럼 여기는 스승과 같은 진정한 감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13살 때 잠자리에 들던 그 소년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한다면 아이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그 소년은 곧 당신의 모습입니다. 눈앞의 현실에 꿈을 좌절할지도 모르는 소년은 현실을 깨고 나와 꿈을 이루고 싶은 소년은 월드컵에 PK를 내주고 눈물 흘리는 소년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하는 소년도 모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엔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분명 찾아옵니다. 17년의 기다림은 그날 그가 느낀 환희에 비하면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고난은 분명 미래의 행복을 더 또렷이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